은혜강 교회의 확진 사례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코로나만큼 무서운 인포데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은혜강 교회에서 이른바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서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 전파가 더 심화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저 사진 몇 장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은 민간요법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기반을 해서 너무 확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좀 우려를 해봅니다. 목사 부인,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죠. 소금물을 분사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들고 있는 대목인데 확진자가 또 늘었어요. 경기도는 어제 성남 은혜강 교회 교인들의 입과 손에 분무기로 소금을 뿌린 사람은 교회 목사의 부인이다. 다만 목사의 부인이 교인들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사 부인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일일이 소금물을 뿌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교인이 135명. 그러니까 옮기려고 뿌렸겠습니까? 감염되지 말라고 뿌렸겠죠. 근데 그게 민간요법이었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관계자는 48명, 교인과 접촉한 7명 등 총 55명이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도직구 오전 했던 것보다 더 확진자가 늘었다. 청소년 교인 14세 경기 성남 거주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도 전날 감염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박성규 대변인 네. 이런 부분들 네, 찍찍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런 얘기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그죠? 좀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누구를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 예. 무지가 부른 비극이죠. 무지가 부른 비극인데 무지가 부른 비극 속에 뭐가 있냐면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해주려고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벌어진 비극이라는 게 사실은 더 가슴 아프죠. 아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주는 교훈은 전부 좀 무겁게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쉽게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 하나. 특히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걸 밝히고 가야 되겠네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그 교회들에 관련된 이 강력한 조치들 저는 찬성합니다. 왜요? 교회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인들을 보호하고 사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될 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찬성을 하면서 정부나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한 발 앞서서 같이 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분명히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꼭 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지가 부른 비극은 사실은 용납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건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알면서 저질러지는 문제는 이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좀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해양수산부 직원들 얘기를 지금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검사를 받은 단계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상태, 그 공직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은 이 위험한 걸 국민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따라달라고 하는데 왜 공직자들이 그랬을까? 우습게 여긴 거죠.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공직자란 신분도 잊어버린 거죠. 아마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퍼뜨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저 공직을 했기 때문에. 예. 뭐냐면요. 공직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공직자라고 하는 거는 질서와 기강 가지고 가는데 이래도 괜찮겠지, 이래도 문제 없겠지 가는 거예요. 왜 질서와 기강은 무너졌을까요?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건 신상필벌의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 풍토가 세웠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공직사회에 부하들의 밑에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따갑게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이 구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교회도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 장성수 소장님. 네, 저는 저 교회 관련해서 되게 좀 유의 있게 보는 게 있어요. 신도가 135명인데 55명이 감염됐다면 감염률이 40%입니다. 예. 이건 상당히 높은 건데 그럼요. 여기서 이 신도들 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도 있고요. 정수기 매니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의 신체검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지역사회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부분을 좀 추적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야기가 두 개인데 하나만 짧게 먼저 하고 저도 교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뭐 소금물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김 교수님한테 카리하고 마늘이 안 좋다는데 내 느낌이 좋을 것 같다 하니까 사실 좋은 저 성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카레하고 마늘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소금물이 바이러스 감염에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방법을 떠나서 이 상식적인 것이 이제 이런 과학의 영역에서는 아주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더 전파가 돼가지고 가짜 뉴스가 됐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의 정부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좀 더 섬세하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듣고 전파를 빨리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몸에 좋다면 그 묘한 습관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하나 짧게 말씀드리시고 이 종교 부분요. 저 어떤 그 학자 한 분이 그랬어요. 뭐 진중권 교수인데 요즘 뭐 그 여권에 대해서 그 이렇게 강하게 역할을 한 것은 여권을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어요.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런데 도지사 따위가 무슨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냐라는 표현을 제가 보고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 지금 뭐냐면 종교도요, 이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그 종교가 믿게 만든 건 자유입니다. 뭐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한데 저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제가 조그마한 어떤 저 행정기관에서도 무슨 발표회를 가질 때 굳이 안 하려 하고 하더라도 10평 규모에서 했던 것을 서로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큰 강당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갈 종교 집단에서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한때 종교단체의 과세 논쟁을 하니까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왜 종교단체 세금을 받느냐. 그러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서양 사회, 앞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 즉,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번 보겠어요. 기독교 전통의 뿌리가 깊은 유럽과 미국 저는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종교인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응하자라는 예. 유연한 생각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다. 서로 조심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학교 개학을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봉쇄를 안 하고 차단을 안 하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 스스로 정말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